네, 안녕하세요. 멘탈리즘보다의 철영입니다. 네, 부채한도 협상 타결을 눈앞에 둔 시장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올랐고 특히 나스닥의 시장 주도는 계속되었습니다. 반면 암호화폐는 전반적으로 약세였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선 오늘 상승은 부채한도 협상 리스크가 완전히 끝나는 것을 선반영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원에서 이뤄진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 표결 결과 찬성 314표 대 반대 117표로 압도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상원의 표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상 통과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죠. 이에 따라 아직 상원 절차는 남아있긴 하지만 표결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시장은 미리 내다본 것입니다. 지난 2011년에는 부채한도 협상 타결 이후 증시가 오히려 급락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분명히 예측을 해드렸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주가가 펀더멘털을 넘어서 고공행진을 하던 시기였고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현재는 가격이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상승으로 막 반등한 시기라 펀더멘털적 부담이 적고 S&P 글로벌이 미국의 신용등급을 다시 한번 강등시키거나 다른 신용평가사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내릴 가능성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세적으로 부채한도 협상 타결이 상승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죠. 어쨌든 부채한도 리스크가 거의 해결 단계로 접어듦에 따라서 시장의 커다란 리스크 하나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연준의 중요 인물 2명이 동시에 6월 금리 동결을 시사했죠. 이처럼 리스크는 사라지고 금리 전망이 내려가자 최근 강세를 이어오던 달러는 급격하게 하락 전환했고 채권 수익률 역시 디폴트 위험 감소와 6월 금리 동결 예상으로 하락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와 채권 수익률의 약세는 특히 상품 시장에 호재가 되기 때문에 오늘 금과 은은 상승을 했고요. 특히 금은 최근 달러와 채권 수익률 강세로 인해서 가격이 2,000달러 밑으로 떨어졌었는데 다시금 2,00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증시도 나스닥을 중심으로 강력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증시의 경우 현재 상황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시는 유동성도 중요하지만 경기가 너무 나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기업들의 현금 흐름에 타격을 입기 때문이죠. 따라서 양쪽의 균형이 중요한데요. 어제 나온 고용지표들이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2천 건으로 예상치보다는 살짝 낮기는 했지만 최근 비슷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10만 명대보다는 확연하게 실업이 늘어난 것을 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 실업률이 치솟는 모습은 절대로 아니죠. 또한 민간 고용지표인 ADP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비농업 고용은 27만 8천 명으로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높은 고용을 달성했지만 다행히 임금 상승률은 6.5%로 지난달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3월에 6.9%에서 2달 연속 감소한 모습입니다. 이게 특히 좋은 결과인 이유가 고용은 여전히 강력하면서도 임금 상승률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치솟는 실업률은 경기 침체의 신호죠. 그런데 실업률은 크게 높아지지 않는데 임금 상승만 제한된다면 경기 위험은 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 하락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 위험성은 줄어들고 물가 하락으로 금리 전망치도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현재 상황이 증시에는 골디락스에 가까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증시는 계속해서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누가 봐도 강력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고점까지도 올해 안에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시장 주도주들은 이미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고점을 훌쩍 뛰어넘은 엔비디아에 이어서 애플도 전고점 정말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오늘 180달러를 넘으면서 이제 전고점까지 채 1%도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 1위 기업인 애플이 전고점을 넘는다면 이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공식적으로 약세장이 완전 종료되었음을 선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위를 바라보는 일 뿐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 특히 강력한 나스닥과는 다르게 같은 위험 자산이면서도 비트코인은 몇 달간 가격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일단 가장 알기 쉬운 이유는 순환매입니다.
나스닥은 지금 엄청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올해 들어 25% 정도 상승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직전 고점 대비해서는 꽤 조정을 받은 것 같지만 올해 들어서는 무려 62%나 상승을 했습니다. 같은 위험자산이지만 한쪽이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동안 다른 한쪽이 이미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더 오른쪽에서 덜 오른쪽으로 순환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시장 분위기의 변화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은 상품 자산에게 유리하고 증시에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가 강하게 예상되면서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내릴 거라 기대했었죠. 선물 시장에서는 7월부터 금리 인하를 점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방향이 다르죠. 바로 앞에서도 설명드렸듯 경기가 딱 좋은 정도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5월 말 조사에 따르면 다음 12개월 안에 연착륙을 기대하는 펀드 매니저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에 따라 연초 기대했던 빠른 금리 인하는 거의 물 건너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동성만이 중요한 비트코인에게는 안 좋은 흐름이죠. 현재 시장은 6월에 금리 동결이 된다 하더라도 7월에 한 달 늦춰서 금리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을 거의 절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 인하는 12월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경기 침체로 7월에서 9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 기대했던 몇 달 전과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미국의 금리만이 중요한 게 아니죠. 미국 증시와는 다르게 전 세계의 유동성이 모두 중요합니다. 글로벌 자산이기 때문이죠. 특히 그 중에서도 유럽의 유동성이 중요한데요. 어제 유럽은행 총재가 향후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이란 선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금리는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강해졌고 유럽 금리도 계속 오를 전망이다 보니 빠른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올라왔던 연초의 기대감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전환으로 인해 가격이 횡보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전반적인 분위기가 당분간은 나스닥 주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AI라는 강한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테마가 빅테크들과 맞물리면서 최대한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테크 섹터의 전체 시장 대비 점유율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안 그래도 빅테크들에 대한 선호도가 강해지고 있었는데 주도 테마마저 대장주들과 겹치다 보니 빅테크 선호 현상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이죠. 시장 1위와 2위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S&P 500 내 점유율은 무려 14%로 1, 2위 기업의 점유율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세적 흐름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2022년에 약세장을 끝내고 강세로 접어든 것이라며 앞으로 빅테크의 시대가 다시 도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장면이죠. 다만 암호화폐 투자자들도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 가격은 빠른 유동성 확장으로 올라온 가격이 기대와 달라지면서 조정을 거치고 있는 것뿐이고 그 와중에도 200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지켜내면서 가격이 밀리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앞으로 몇 달 내에 결국은 금리 인상 종료 신호가 나올 텐데 그동안 조정도 모두 끝나고 손바뀜이 다 일어나 있을 테니 그때부터 재차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 추세가 확연하게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전환이 되었고 내년에는 최대 이벤트인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은 거의 준비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히려 올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준다면 한 달치 월급이라도 더 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하고 편안하게 예약석에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밤에는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지표가 발표되죠. 바로 5월 고용보고서인데요. 앞에서도 설명드렸듯 실업률과 임금 상승률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시장은 실업률을 지난달보다 살짝 오른 3.5%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오르면 경기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딱 3.5에서 3.6% 정도 나와주면 시장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임금 상승률이죠. 지난달에 임금 상승률이 0.5%로 깜짝 상승했었는데 시장은 이번 달에는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0.3에서 4% 정도 나와주면 충분히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제 부채 한도 리스크는 사실상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금리와 경기로 눈을 돌릴 것이고 오늘 발표될 고용보고서가 이 둘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시장 움직임은 고용보고서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6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6월은 전통적으로 수익률이 매우 저조한 달입니다. 괜히 5월에 떠나라 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죠. 다우의 경우는 6월은 뒤에서 네 번째로 나쁜 달이고 S&P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9월과 8월에 이어서 6월의 평균적인 수익률이 세 번째로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금조차도 그런데요. 6월은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수익률이 안 좋은 달입니다. 다만 비트코인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비트코인은 5월을 정점으로 수익률이 최악인 9월을 향해서 조금씩 하락하기는 하지만 6월 자체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과연 올해는 이 흐름들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제가 5월이 시작될 때 5월에 팔고 떠나라 라는 말이 있지만 올해 5월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거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5월부터는 시장이 반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타이밍이고 떠나 있으라고 하는 5월부터 10월 사이에 금리 인상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5월은 떠났다가는 큰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드렸던 것입니다. 연초부터 100거래일 되는 날까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5월 말까지죠. 이때까지 S&P가 8% 이상 상승했던 해, 다른 말로 하면 한 해의 전반부가 강력했던 해입니다. 이런 해는 그해 연말까지 상승으로 마감되지 않은 해가 미국 주식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평균 상승률은 무려 25%입니다. 경이적이죠? 올해는 100거래일까지 9%가 올랐었습니다. 과연 올해 역사상 최초의 한 해 마감을 하락으로 마감하는 역사가 새롭게 탄생할까요? 그럴 가능성보다 저는 오히려 올해는 평균보다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약세장을 깨고 확연하게 상승장을 시작을 했고 심지어 연말부터는 금리 인하까지 예정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은 흐름만 볼 수 있으면 얼마든지 미리 읽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부터 이미 상승장이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려왔던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있는 작은 이벤트들까지 모두 읽을 수 있는 투자자는 없습니다. 그건 신에게나 가능하죠. 뭐 오늘 고용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 그로 인해 시장이 다음 주에 오를지 내릴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연준이 6월에 금리를 올릴지 7월에 올릴지 12월부터 금리 인하를 할지 내년 초에나 금리 인하를 할지 이런 세세한 작은 변화들은 대충 예상만 할 수 있을 뿐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투자자들의 심리로 움직이는 단기적 가격은 더욱더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초점을 짧은 시간축에 두지 말고 긴 시간축으로 둬야 하는 것입니다. 한 달 한 달의 가격이나 이벤트들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긴 시간축 안에서의 가격이나 흐름들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시간축을 더 길게 놓고 보면 이제는 완전하게 명확해집니다. 가격은 긴 시간축 안에서 무조건 가치와 함께 움직입니다. 따라서 투자의 시간 지평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더욱 예측 불가능한 것들에 기댈 필요가 사라집니다. 천천히 그리고 측정 가능하게 변화하는 가치만 파악하고 있으면 됩니다. 돈의 규칙에도 적었듯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이 좋아할 냉면, 치킨, 삼겹살 같은 자산을 사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는 자산이라면 가격은 무조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시간에 맡기면 그만입니다. 일희일비할 필요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